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선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선화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강원 주간 핫이슈 첫 소식은 국방개혁에 뿔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경 집회 소식입니다. 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도내 5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군부대 통폐합 등이 가시화되자 지난 4일 이 도내 접경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생존권 마련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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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한 절규를 담은 듯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른 아침 청와대 앞에 울려 퍼집니다. 상여를 앞세운 1000여 명의 주민들은 양구와 철원,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상복을 차려입고 상여를 맨 주민들은 청와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울분 섞인 곡소리도 쏟아냅니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 대안 없는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추진돼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도내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주축이 된 국방개혁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주민과 상경 집회에 나선 대책에는 군인 상권으로 불렸던 접경지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수준의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선 주민들은 청와대에 이어 국방부 앞에서도 상경 집회를 이어가며 군 유휴부지 무상양료와 지역 농특산물의 군납 확대 등 접경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양구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는 2개 사단이 해체되는 등 2만 6천여 명의 군 인력이 줄어 지역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도내 5개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상경 집회를 벌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주민들이 현재 정부를 규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군부대 해체와 이전을 국방부가 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상경 집회에는 이 접경 지역의 상가나 숙박, 민박, PC방 업주 등 이 주민들 10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앞서 영상으로도 보신 것처럼 이 주민들은 국방개혁은 접경 지역 경제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 상여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방개혁이 접경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때문에 다 만들어난 상권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까 다 굶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준다면 우리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가가 나온 게 많고 그다음에 펜션도 숙박 영원서부터 지금 내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매출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뒤에는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으로 가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죠. 이들이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 지금 이날 5개 군 비대위가 둘로 나눠서 이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장을 맡은 조이묵 양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들은 이 국회를 방문해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주선으로 이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접경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이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건 국방개혁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또 접경 지역의 지원단을 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접경 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을 좀 확대하고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 위수 지역 확대나 이 학대 유예와 평일 외출 제도 확대, 그리고 접경 지역 영해 PX 폐지 등 이 현실적인 대안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주민들은 지난 8월에도 이 국방부 앞에서 상경 집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국방부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와 국회는 이 접경지 주민의 이 상경 시위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 해체가 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양구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은 이미 부대 해체가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구에서만 7,000명이 넘는 이 병력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 군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양구군 인구는 2만 3천 명 선이 지금 붕괴됐습니다. 이 양구군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양구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 해체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대급 1개 부대를 시작으로 최근 인제에 주둔 중인 대대급 부대도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사단 사령부도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만 7,000명이 넘는 군병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부대 해체를 앞두고 장교와 부사관 재배치가 시작되면서 뚜렷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 유출입니다. 양구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학생 비율을 보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도 평균 40-50건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역 내 주소비층인 30-40대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상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경 집회에 나선 도내 5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국방개혁 2.0 전면 철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 상경기 침체로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참 우려가 깊은 상황인데 접경 지역 소멸이 즉 곧 강원도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좀 국회와 강원도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지역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이 대형 병원이 수도권 등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 강원도 내에서도 큰 병원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해서 의사들 역시 강원도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리포트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3분기 도내 출생아는 모두 1,994명. 사상 처음으로 2,000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결혼 기피와 육아 부담 등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강원도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산부인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31곳이던 도내 분만시설은 지난해 23곳으로 줄었습니다. 도내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있는 지자체도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등 7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아이를 낳으려면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분만을 앞두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심으로 나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횡성과 정선, 양양과 고성 지역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하다 보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철원구는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철원병원에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 수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문의 모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철원군 보건소는 사택 제공까지 내걸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 최근 전문의 1명을 구했습니다. 의료 인프라를 연계할 종합병원이 없어 최소 필수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운 데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전문 인력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리 좀 아기를 낳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7곳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11개 지역에 있는 산모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국방개혁 2.0과 잠깐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5개 접경 지역에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교육을 통해서 늘어나는 20, 30대 초급 간부나 여군들 그리고 배우자들이 이 지역 구성원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출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철원과 양구가 내년을 목표로 지금 이 분만 시설을 확충할 계획인데 화천이나 인제, 고성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임신을 하거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도 전국 최저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강릉 지역 종합병원에선 응급수술도 5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입원을 위해서는 2개월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 인력이 적기 때문인데 강원 도내에서 강릉은 그나마 의료 인력 수급이 나은 편입니다. 군 지역으로 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1000명당 시도별 의사 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2.88명, 서울은 4.24명인 것에 반해 강원도는 2.47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만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영월과 정선 등은 1명대가 고작이고 고성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춘천, 원주, 강릉은 3.32명에서 3.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대학병원급 전공의 모집에서도 강원도 내 4개 병원 중 정원을 채운 곳은 강원대학병원 단 한 곳이었습니다.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0.81대 1,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은 0.71대 1의 경쟁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지방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내 의과대 학생들의 출신 비율이 수도권이 높다 보니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교육과 문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인해 지방을 찾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수술 인원은 전국 15만 5천여 명 가운데 수도권에 4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인력 가운데 고작 3%에 불과합니다. 네, 의사 전공의를 모집한다 하더라도 지원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영월권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서울권에서 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보다 사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속초권 등 다른 강원도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의료 환경이 사망 비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대책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이 응급이나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 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또 지역 보건 의료기관 간 이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규모와 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 관리해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영월권이나 동해권 등 전국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할 계획인데요. 영월권은 영월, 정선, 평창, 그리고 동해권은 태백, 삼척, 동해입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지역 우수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해서 권역센터로 바로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를 1차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조희숙 단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이나 큰 병원으로 환자가 가는 그런 그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의료와 관련된 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족했던 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새로 생긴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일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병원이 새로 생긴다 한들 이 병원에서 근무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이 정부가 지역 의료기관에 그래서 전공의를 확대 배정하고 국립대 병원 등의 이 예산을 지원해서 의료 인력이나 간호 인력 지원을 하겠다고는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인센티브 방안, 육선 방안 등은 용역 등을 거쳐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좀 시급해 보이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충분한 재원 마련에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 마지막 소식은 강원도를 강타한 이 겨울 한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강원도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3일 철원 김하읍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춘천과 양구, 영월 등 도내 대부분 지역도 전날보다 5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기록되면서 거리의 시민과 상인들은 온몸을 꽁꽁 싸매는 등 힘겨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한낮에도 눈발이 날리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더욱 실감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든 매서운 한파에 축산농가는 겨울 채비를 서두릅니다. 어린 송아지는 추위에 탈이 나지 않도록 난방기구를 더한 따뜻한 방을 만들어주고 축사에는 볏짚과 톱밥 등을 더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욱 낮아지고 올겨울 기습 한파도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한파 영향 예보를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한파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요령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기상 서비스입니다. 이번 추위는 7일 오후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파 영향 예보 등에 관심을 기울여 한랭 질환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도내 곳곳에서도 한파특보가 내려졌죠. 네, 6일 오전 6시 철원 김하는 영하 19.3도까지 내려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한파특보는 해제가 됐는데 이번 주말 8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한겨울이니까 외출할 때 옷 단단히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기습적인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한파 영향 예보를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3일부터 한파 영향 예보 시범 서비스를 시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그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이 온도, 기온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면 이 한파 영향 예보는 6개 분야별로 이 위험 단계에 따라서 대응 요령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륙과 산지는 최저 기온이 영하 9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예상되는 전날 한파 영향 예보가 발표되고 있고 한파 영향 전망, 한파 피해 현황, 시설물 등 보건 등 6가지 분야에 대해 한파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교통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죠. 네, 지금 비나 눈이 도로 틈새에 스며들어서 얼어붙은 블랙아이스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차해 있는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맥없이 미끄러집니다. 지난달 29일 고성군 거진읍 송죽교 인근의 7번 국도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아침에도 제2 영동고속도로 동양평 IC 근처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블랙아이스. 새벽이나 아침에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고 검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초겨울 적은 양의 비나 눈이 온 뒤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블랙아이스의 무서운 점은 얼음이 도로와 같은 검정색이라는 점. 그만큼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의심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절반 정도 줄이고 급제동도 피해야 합니다. 겨울철 도로 위의 숨은 불청객 블랙아이스.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영상만 봐도 참 아찔한데 얼음이 도로처럼 검은색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어려워서 이 구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파도 한파인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6일 낮 12시를 기해서 이 강원도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지난 5일에는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 있는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산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곳이 지난 2017년대 대형 산불이 났던 곳이라서 이 산림 당국에서는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는 요즘인데 이 건조한 날씨까지 걱정이니까 화재 예방엔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